호조세로 어제 크게 올랐던 국내 증시가 오늘 보합권 내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는 등 유로존 재정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가뭄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 시장에도 단비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센투자플러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오늘도 열어놓고 있을 텐데요.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지금 화면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사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서 매수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문자와 전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LG패션입니다. 이제는 재고가 아닌 정상 매출이 문제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G패션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존 점포수 대비 10% 이상 증가한 매장과 막스마라와 밀바렛 등 신규 브랜드 런칭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신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정상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한 373억 원에 불과할 전망이며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된 원가율 상승이 이번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을 끝으로 악성 재고에 대한 문제는 해소돼 근본 수익성 부진의 원인은 정상 매출로 판단됩니다. 지난 1분기 재고 자산은 3,791억 원으로 적정 재고 수준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재고는 3,600억 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물론 2분기 말 재고 자산은 전분기 대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반기 판매를 위한 생산 재고가 추가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기존 악성 재고가 해소돼 연간 10.1%의 영업이익률 유지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매출 역시 라프마와 질스튜어, 헤지스 등 기존 고성장 브랜드의 성장세가 다시금 나타나며 연간으로는 11.8%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LG패션의 주가는 연초 대비 25% 하락하였으며 동기간 코스피 상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28.6%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 내수의류 업체인 한썸의 동기간 상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5%와 비교해도 부진한 실적입니다. 외국인 수급 역시 주가에 부정적이었는데 연초 대비 외국인 지분율이 2.85% 감소하면서 13.4%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동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17%를 전후로 유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지분율 하락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과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연간 이익 추정치를 10% 이상 하향 조정하며 LG패션의 목표 주가 4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제철입니다. 3분기에 대해 실적 우려보다는 업황 모멘텀 부각으로 접근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현대제철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02% 증가한 3,212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판매량 증가와 톤당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것이며 톤당 스프레드 개선은 제품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루 사업 부분의 저가 철광석 및 석탄 투입과 봉연강류 사업 부분에서의 저가 철 스크랩 투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고루 사업 부분에서 전분기 대비 4.5% 개선되고 봉연강류 사업 부분에서 3.5% 개선되어 전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4%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의 철 스크랩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철근 가격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철근 제조업체의 6월 출하 가격 인상 시도가 그 이유가 되겠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낮은 철근 재고량 속에 철근 출하량 증가가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격인 건축 허가 면적이 지난 2010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었는데 철근 출하도 1년 뒤인 2011년 1분기를 최악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3월부터 전년 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봉연강류 출하는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3분기 영업실적은 봉연강류 업황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시 전분기 대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3분기 중에 중국을 필두로 국제 철강 시황이 점차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4분기에는 다시 영업 실적이 크게 호전될 수 있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올해 분기별 실적 중 4분기가 가장 좋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국제 가격보다 4에서 5개월 후행하는 강판유 내수 단가가 8월에서 9월경에 인하된다면 4분기 실적을 다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입장은 원료 가격보다 크게 국내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톤당 마진이 위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제철의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녹십자입니다. 2분기 실적도 양호, 대형주에서는 탑픽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녹십자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2,002억 원을 기록하여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가장 매출이 큰 혈액제제는 1분기 0.3% 증가해서 2분기 2.7% 증가가 기대되며, 수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한 247억 원으로 가장 양호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다만 도입 품목의 약가의 인하가 4월 단행된 전문의약품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녹십자의 1분기 경상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억 원 증가한 12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 경상개발비는 1분기 대비 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1억 원 증가한 205억 원으로 예상되며, 1분기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감소한 건 전적으로 경상개발비의 증가 때문이기에 동사의 펀더멘탈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168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난 1월 품목 허가를 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는 3분기 출시되어 올해 24억 원, 2013년에는 7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녹십자는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2건이나 진행하고 있어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4월 정부의 약가 인하로 내수시장에서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기에 신약과 해외 진출이 가능한 업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녹십자의 높아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 16만 5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LG패션, 현대제철, 녹십자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모두에셋월드 정수창 전문가 이렇게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여러분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문자와 전화 이렇게 두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3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참 엔지니어링, 참 엔지니어링이요?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3,450원에 50%입니다. 3,450원에 50%요?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2월 말경이에요. 2월 21일인가 2월 말경에 했습니다. 금년도. 1월이요? 2월. 2월이요? 예. 2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매도 대응은 못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사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 작년도 실적 발표회 때 참 엔지니어링 실적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시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너무 고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실적이 엄청 좋았고 작년도 실적이 엄청 좋아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단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이후부터 쭉쭉 빠져가지고 이제 쭉 빠져버렸어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거세요? 언제쯤 되면 이제 정도 매수 가격 정도로 됐을지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합니다.
예, 3,450원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는 건데 그렇죠. 비중이 꽤 많으시거든요. 예. 참 엔지니어링 말고 다른 종목들도 포트에 담겨 있나요? 아니요, 고스닥이 한 종목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50% 되시는 거고요. 예. 참 엔지니어링에만 50% 비중을 실으셨는데 손실이 많으셔서 상담을 좀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정태식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그건 뭐 관계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지금 바로 진단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참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시청자님께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올해 1,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경기가 좀 아무래도 안 좋으면 투자를 좀 연기한다든가 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그러나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업 중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OLED 장비에서도 진출을 해서 앞으로 OLED 성장에 따른 수주도 아마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참 엔지니어링은 1, 4분기에 적자가 났고요. 그러나 충분히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일단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한 4,000원 언저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요 근래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보겠고요. 지금 매수 가격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요. 3,450원이면은 현 주가 수준이 2,360원이니까 이미 어떤 손절 시기는 놓친 것 같습니다. 현 수준은 반등이 나올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다시 또 조정받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현재 동종목은 올라온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2,700원 정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2,7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한 이후에 다시 밑에서 재매수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이익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하시고 다음에 밑에서 싸게 사서 또 다시 한번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간다면은 2,800원 정도 이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반등이 나올 시점으로 보고 좀 더 가져가신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참 엔지니어링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봐드릴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보내신 소리바다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리바다를 3,815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내일도 급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주가가 9%나 급등이 나왔다가 4% 상승해서 많은 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소리바다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SM이라든지 주력을 보면은 이제 SM이 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로엔 같은 것도 올랐고, 지금 이제 코스닥의 흐름이 보면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이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꺾여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써니전자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많이 수익을 냈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이제 흐름이 꺾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흐름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정치 테마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 대금이 그쪽에 많이 녹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분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엔터테인먼트나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좀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소리바다는 오늘 올랐다가 좀 빠졌다 하지만은 추가로 상승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리바다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음원에 미국의 아마존에도 조금 이제 수출하는 계약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계약권도 따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바닥권이다 그래서 쉽게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좀 있고요. SM 아까 조금 전에 로엔 이런 것들이 지금은 테마 형성하면서 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리바다도 추가 상승 여지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음원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이 된 음원법이 제조업체뿐이 아니라 음원을 제작하는 제작업체 또 음원을 이렇게 플랫폼 하는 플랫폼 업체 소리바다 같은 형태도 같이 윈윈하는 이런 스타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소리바다 더 추가 상승 여지는 좀 남아있다. 그래서 조금 단기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표가도 정해주세요. 목표가는 한 4,500원 전후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가 한 그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급등 나와서 대응 못 하셨다 하셨는데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받아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문자 종목으로는 SBI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 지금 가격대는 700원 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735원 오늘 종가였는데요. 0167님께서는 7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단기 매도 가격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오늘 아마 단기 매도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예. SBI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요즘 근래에 창투사가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창투사가 요 근래에 무더기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그 목표가보다는 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가 또 부각받을 때는 갔다가 또 정부에서 강력한 또 규제 내용이 나오면 빠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 테마에 대한 어떤 규제 가능성이 또 나오면서 아마 목걸이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항상 어떤 목표가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반등 나온다면은 현재 지금 직전 고점이 800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전에도 운봉이 떨어진 자리가 800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00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800원 언저리 오면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비상교육예. 비상교육이요? 예. 비상교육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던데 얼마에 사셨습니까? 7,000원에 60%예. 와, 7,000원에 6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이죠? 예, 그렇지. 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시네요. 예. 예,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조금, 그래, 조금, 상하문 치고 조금 올라가지고 그런 거 같네, 그래. 예, 오늘 장중에 11%나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6% 상승이었거든요. 예. 예, 더 많은 수익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비상교육, 목표가를 설정하신 가격대가 있으신가요? 가격은 안 정해놔도 그래도 조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좀 기다려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서 좀 더 갖고 가마 싶어가지고 그래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 어제 매수를 하셨어요? 아래 했지. 어제 아니고 엊그제 하셨나요? 예. 그러셨어요? 예.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었고 오늘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오늘 종가로는 6% 올랐습니다. 60%나 베팅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모험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 종목이 급락할 경우에는 들고 계신 돈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 근데 보험견에 재무구조도 괜찮고 이익도 매년 보니까 100억 이상 수익나고 괜찮더라고. 부채도 별로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7,000원대 같으면은 제일 바닥이 아닌가 더 이상 내려가면 할 수 또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또 용케도 그래 또 상을 쳐서 그래 할 수 없이 들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 예, 우리 시청자님 상한가 칠 줄 알고 사신 건 아니고 그냥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이래 보니까 좀 앞으로 또 교육 비상교육 저런 거는 보면은 또 방학이 들어오면은 좀 안 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용케도 맞아 상을 치고 그래서
뭐 좀 궁금하기도 궁금한데 제가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좀 잠을 좀 구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전화 참 잘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다소 불안한 그런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화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요, 정수창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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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교육 진짜 그 매수 타임이 참 절묘하시네요. 예.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요. 이제 원체 많이 그 투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중도 있으신데, 그 매수한 타이밍 너무 절묘하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투자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논리는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이 아이템이 또 이제 방학을 앞두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요것뿐이 아니라 뭐 디지털 대상이라든지 능력교육이라든지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아까 그 엔터테인먼트 뿐이 아니라 요것도 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상한가 치고 오늘 약간 이제 그 오늘 상한가를 해서 약간 웃꼬리를 약간 달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약간 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제가 본 데는 9,150원 그거 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저는 일단 한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이익이라는 게 좀 우습지만은, 투자자분은 좀 길게 가지고 가시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1차 파동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요렇게 세세하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예측하기도 좀 어렵지만은, 한 7,800원이면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800원에서 또 그 하서 사시고요. 근데 전략을 이렇게까지 제가 알려드리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절반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조금 더 유리하게 하실게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이제 3번 정도 올라가면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9,100원 조금 넘어가면은 저는 단기 매도 절반이 됐더니요. 근데 100% 맞출 수 없으니까 절반은 그렇게 하고요. 내려오면 7,800원 정도에서 사시면은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11,000원만 가져가면은 좀 뿌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략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생아가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출생이 이제 출생아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했었는데 출생아가 좀 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애들에 대해서 일단 교육이 상당히 더 교육비가 지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지 교육에 대해서는 이것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게 당에서 추구하는 것이 좀 소구화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들고 가셔야 돼요. 중장기도 적합한 성격이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면은 더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세세하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투자자 분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판단 잘 하시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국보 디자인 보겠습니다. 손학규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보 디자인을 5,650원에 30%를 실으셨고요. 향후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울산에서 보내셨네요. 5052님의 종목 지금 봐드립니다. 예, 국보 디자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가격은 아주 좋은 가격에 사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요 근래 보면은 정치 테마가 뭐 굉장히 뭐 급등락이 심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테마라기보다는 국보 디자인이 실적 호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현재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해외 사업에서 꾸준한 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전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보 디자인은 정치 테마라기보다도 실적 호전주다 이렇게 본다면은 현 수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현재 보면은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위에 6,500원대가 일단은 매물대가 될 겁니다. 때문에 6,5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좀 더 가져갈 수 있으나 6,500원에 돌파해서 실패를 하고 밀린다면 일단 한번 팔아주시고 다시 밑에서 재매수 관점에서 가져가면서 중간중간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반복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구간을 보고요. 지금은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매수 타임이 좋았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들 상승세는 돋보였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29,0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29만 원이겠죠? 예, 가격대를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 29만 원에 1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081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중은 크지 않으세요? 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모비스는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사실은 이제 거래소를 주 종목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거의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탄력적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일단은 그 자동차에도 전장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IT하고 결합이 된다는 면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다. 이런 면이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2월 달에 이 1사분기에 사실은 그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확 미끄러진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한 8%까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기준가가 한 26만 원은 일단은 지지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모비스의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와서는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있는 모양은 아니다. 이게 형태가 지금 정배열이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은 장기선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들은 크게 못 가요. 예전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인다. 얼마 전에도 보면은 한 31만 2천 원, 31만 3천 원 갔다가 26만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30만 8천 원 정도가 좋은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움직임의 투자 매매 형태를 가지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봤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이건창호입니다. 이건창호를 매수하신 분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다고 보내주시면서 3,450원, 3,45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를 물어보셨거든요. 봐주십시오. 네, 이건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사시는 가격은 뭐 거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뭐 기업 실적은 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재무 구조도 취약하고요. 현재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보면은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보면은 그 태양전지, 방막형, 창문형 태양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시장,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그 건물의 벽에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도시의 효율성이라든가 태양전지의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다만 태양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은 어떤 그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좀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올라온다면은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을 친 걸로 보고 있고 올라온다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3,600원 정도, 한 6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시고 아직 추세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3,600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 한번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정수창 전문가께서 현대모비스 상담해 주셨는데요. 상담 고맙다고 문자를 또 한 번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요. 이번에 받을 종목은 제일모직인데요. 0196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98,000원에 20% 매도가 좀 잡아주십시오. 근데 단기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네요. 예. 제일모직도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근데 제일모직은 예를 들어서 섬유라는 것보다는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에 뭐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 그 IT의 그 부품을 만드는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일모직은 상당히 선도적인 기업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13만 9천 원까지 굉장히 높게 올랐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유럽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금융위기를 타서 많이 낙폭을 했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추세가 상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완전히 간다고 볼 때는 글로벌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도 어느 정도 둔화가 아니라 성장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이것도 크게 가겠죠. 투자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권에 박스권 매매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바닥권이고요. 요걸 올리면은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이 103,7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뭐 몇백 원까지 맞히는 건 제가 어렵고요. 103,000원
전후가 단기 매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 역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JW 중일신약입니다. 매수가가 7,85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30%. 서울 사당동에서 850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JW 중일신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신 가격보다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차트상으로 일단은 바닥을 다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JW 크리아젠이라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연구 개발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보면은 JW 중일신약 올해 1, 4분기 실적은 뭐 일단은 좋아졌고요. 그동안 제약주들이 정부 규제에 따른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만은 JW 중일신약은 1, 4분기 실적이 호전되면서 바닥은 친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가져가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항상 어떤 종목이고 간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일정 부분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시점을 이용을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7,900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하자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한번 7,900원, 8,000원까지는 올라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매수가 도달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부근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JW 중일신약까지 문자 종목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인천이에요. 인천이요. 예. 여기서 가깝네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예,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다고요. 아, 예. 예,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 예.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깝게 느껴져요. 아, 예,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전문가님들이 훌륭하셔서요. 예. 예, 오늘 이렇게 문자와 전화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에이블 CNC요. 에이블 CNC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55,700원에 30%요. 오늘 종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종가가 4,200원이에요. 54,000.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사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길어야 한 달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오래 안 오고요. 예. 지난주에 샀는데요. 예. 5일선이 깨지면은 보통 파는 편인데 그때 어디 좀 나갔다 왔더니 5일선이 깨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도 5일선을 못 치고 올라가길래 팔고서 코스맥스로 바꿔서 샀어요. 같은 중국 관련주인데 코스맥스는 좋은데 에이블 CNC가 너무 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코스맥스는 오늘 신고가가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코스맥스랑 에이블 CNC 이렇게 둘 다 들고 계시다는 거죠. 예. 예, 에이블 CNC는 5일선 이탈하면 원래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가 봅니다. 예. 예, 정수창 전문가님 의견을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그러면 에이블 CNC를 언제쯤 팔면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예. 예, 단기로 봐드릴까요? 예, 저는 단기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 잘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정수창 전문가. 예. 투자자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분석을 제가 병행해서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래소 종목은 5일선도 맞긴 맞아요. 사실은 이게 손절하고 그런데 이동평균선에 너무 사실은 많이 의지를 하다 보면은 또 손절했다가 또 금방 또 다시 오르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예. 그래서 거래소 종목은 좀 그게 한 11선이나 21선 정도가 맞지 5일선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법이 맞죠.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이 많이 의지를 하시고 또 이제 그 단기 매매를 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그 코스맥스는 보면은 5일선이 이미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투자자분도 잘 알다시피 5일선 이탈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도 맞고 5일선의 형태를 잘 보면은 5일선이 약간 밑으로 수그리고 있죠. 수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뭘 얘기죠? 일단은 수급에도 약간은
강세가 죽어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하면 좋겠는데 반등하는 것보다는 더 하락할 여지가 더 많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코스맥스는 형태를 봐도 이렇게 그렇죠. 강도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뻗고 있잖아요. 저 같은 이제 수급의 형태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AVCNC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기 한 12,000원인가요? 거기서부터 올라왔죠. 거기서 봤을 때는 한 500%에 가깝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조광 페인트입니다. 대선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들 상담 요청이 참 많은데요. 조광 페인트 9,600원에 10% 비중은 많지 않으십니다. 손절가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330 하나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더라고요. 예, 대선 테마가 오늘 뭐 다 급락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어떤 대선 테마를 또 뭐 조사한다는 뭐 내용도 나오고. 자, 지금 보면은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그 금년에 1월 달에 대시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시세가 나면서 정고점 돌파를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정고점 돌파는 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옆으로 4월 달부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힘이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굳이 이 종목을 꼭 사야 되느냐. 이미 작년 올해 1월 달에 대시세가 난 종목을 여기서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테마주가 계속해서 어떤 그 규제 당국이라든가 당국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 테마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가져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절가는 오늘 저점을 깨진다면은 미련 없이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빠져나오시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박스권이 지금 1,500원이거든요. 1,500원에서 일단 매도를 해주시고 오늘 저점을 깨준다면 60일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깨면은 미련 버리시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절로 나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373 하나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7,430원이거든요. 이분의 사신 가격은 11,000원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셔서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가격은 11,050원이고요. 3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수창 전문가님? 예. 지금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예. 네, 그래서 주성엔진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수급선이 깨지면은 팔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차트를 보면은 이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매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매도죠. 이게 주성엔진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여기는 이제 8자리인데 13,0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싼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죠. 이게 추세가 이미 이탈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서 추세가 또 다시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주성엔진이 상당히 좋은데 매출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이제 태양광에 진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OCI라든지 뭐 OCI 머티리얼즈 또 다 마찬가지거든요. 신성 ENG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고갈돼 있다. 그래서 3분의 1이 매출을 거기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주성엔진도 특히 이제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보면 이제 OCI 같은 것이 이제 급반등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또 뭐냐면은 낙폭이 과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낙폭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오른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주성엔진은 이제 아프리카를 계속 이제 꾸준하게 시장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곧 결실을 앞두고 있고 하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이제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태양광뿐이 아니라 OLED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OLED 들어가는 이러한 그 IT 부품에 좀 많이 진력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그 사업 구조를 좀 바꾼다는 것이 하면은 영업이익도 조금 구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다. 그래서 여기는 올라간다고 봐요. 올라간다 보는데 올라가도 장기선 위에 누르기 때문에 이것도 가기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추천드릴 11,000원이라는 거를 이제 버리시고요. 한 8,500원 전후는 일단은 한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 전후 오면은 1차로 좀 끊었다가 다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이라도 조금 더 저점 매수하시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를 거기다 두고 조금 내려오면 또 다시 사는. 그래서 한 번에 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조금 그래서 추가 매수하면서 올라가야 손실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봤고요. 이번에 S넷 봅니다. 3,482원을 20%. 매수가 근처만 오면 빠지는데 가망이 없는 건지 손절가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S넷 말씀드리겠습니다. S넷은 앞전에 좀 올라온 측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넥슨이라는 회사가 일본 그 재팬 넥슨이죠. 일본에 상장되면서 그 넥슨 지분을 0.06%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 바람에 그 호재로 인해서 S넷은 좀 올랐고, 현재 보면은, S넷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차트 자체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S넷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그 고점 부근에서 강력한 거래와 같이 그 음봉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점을 찍고 밑에 쌍바닥을 치고 다시 올랐다가 지금 밀렸는데 현재 보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은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은 좀 더 보유를 해줄 것을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은 앞전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 쌍바닥을 쳤던 자리가 한 2,500원 됩니다. 예, 그 자리가 아마 손절 가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3,500원대가 매물대가 강합니다. 이 자리가 매물대가 강하니까 이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3,500원대에서 일단은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8523님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하츠 볼 텐데요. 천안에서 문의를 하셨고요. 사신 매수가가 9,320원, 30%십니다. 추격 매수가 됐는데 손실 중이거든요. 꼭 좀 봐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예. 하츠는 이제 투자자분뿐이 아니라 오늘 좀 되게 안 좋은 날이었었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정치 테마주는 상당히 오늘 타격을 좀 입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많은 자금이 사실 이쪽에 들어가서 좀 과잉 대응이 좀 됐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많이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츠도 선도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오늘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손실이 났지만은 저는 추가로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비중을 더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하츠도 사실 기업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 작년 대비 감소를 했고 그랬거든요. 주가가 조회 공시가 계속 나왔죠. 왜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공시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게 뭐겠어요. 정치 테마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분한테 매도라는 걸 말씀드릴 때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지한다는 차원이 된다라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게 많이 내려온다라면 한 7,800원 정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8,100원에서 지지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1차 8,100원, 그 다음에 2차 7,800원이거든요. 예, 그거를 유념하셔가지고 7,800원에서 지지되면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 테마는 지금 좀 상당히 리스크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오늘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비중을 약간 축소해서 보고 방향을 보면서 다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 9170님께서 파라다이스 문의하셨는데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4,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 종가가 13,200원이었거든요. 파라다이스 4,680원에 35%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뭐 3배 가까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파라다이스를 팔고 사람인 HR을 매수하고 싶은데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파라다이스 매도는 찬성입니다. 예. 많이 올랐고 지금 추세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어떤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근래 지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장에 수익 내신 것을 축하드리겠고 분명한 사실은 현재 위치는 상당히 지금 보면은 매도할 자리다. 이 앞전에 고점을
14,000원까지 찍었습니다만은 다시 14,000원을 돌파할까 의심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매도를 하는 데는 찬성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인을 매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랑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직은 지금 추세 자체가, 물론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입니다만은, 추세가 정확하게 살아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 추세가 이평이 아래 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있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음봉이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쌓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조그만 금액, 한 10% 정도만 매수를 해서 한번 흐름을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아까 파라다이스 다 파는 걸 다 살 게 아니라 일부 조금만 우리가 발목을 담아본다고 그러는데 한번 조그만 비중은 조금만 사볼 수는 있겠으나 그 비중을 다 사지 마시고 한번 흐름을 보기 위해서 조금만 한 5% 정도만 사보라는 말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파라다이스를 4,000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3배 가까이 수익을 내신 분이라면 사람인 HR을 사고 싶은 이유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중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한 번에 모든 물량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씩 사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급등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볼 종목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 사신 분의 가격이 8,500원이시고요. 30% 가지고 계시네요. 예, 보겠습니다. 예. SK네트워크스는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한 11,500원에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투자자분이 사신 가격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SK네트워크스는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상승 방향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실적이 한 전년 대비 한 24% 정도 감소했거든요.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해서 기관에 매물을 불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이제 성장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0일 날 하이마트 인수전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도 입찰을 하고 있고, 인수전이 좀 치열한데, 이제 어디로 갔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하이마트를 SK네트워크에서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피인수 기업이나 인수기업이 그렇게 인수기업이 보통 이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세가 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지금 이제 바닥에서 어떤 기대감을 해서 조금 올랐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올랐는데 9,150원 전후가 일단은 1차 저항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끊어주는 건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고 한 8,500원은 다시 또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어쨌든 중기적으로 상승해서 살아있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저가하면서 조절하면서 하시면은 더 극대적인 효과를 수익 극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중공업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 종목 봐드릴 텐데요. 7103님께서 현대중공업을 268,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단기, 중기 매도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좀 짧게 볼게요. 예, 현대중공업은 지금 바닥은 친 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 1사분기에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라든가 STS 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은 수주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하락을 나왔고요. 그러나 5월달 수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조선뿐만 아니라도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져가시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간다면은 한 30만 원까지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단기적으로 매도, 그 다음에 저점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센투자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정시창 전문가님, 정태식 전문가님 이렇게 두 분 나오실 때 문자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다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내일도 역시 여러분들 종목 봐드릴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